여러분 안녕하세요. 변호사 황은영입니다. 오늘은 엄마가 아이 앞에서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해서 재판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사실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는 엄마의 문제가 아주 부각되는 사건입니다. 왜 그럴까요? 엄마가 사실은 9살 된 딸아이 앞에서 남자들과 성관계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남자들은 아이를 성폭행을 했습니다. 사실은 나이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어떤 성폭력 유형인지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확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남자들은 아이를 성추행하기도 했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? 엄마는 징역 8년을 받았고 아저씨 중에 한 사람은 징역 7년 그리고 좀 약한 정도라고 본 사람은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네요. 이 사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가 그 아이 앞에서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가 노출이 되었을 때 아이가 받는 어떤 정신적인 성적 학대로 이걸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볼 수 있는 약간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 사건은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에 가서까지 확정이 되었는데 그 기저에는 다른 사람 한 사람이 무죄가 난 사안이 있었어요. 이 엄마가 결혼을 했는데 이 계부와의 관계에서도 사실은 물론 성관계를 하는 거 아이 전혀 신경을 안 썼고 그 계부가 아이에 대해서 성범죄를 범하였는데 이 계부가 무죄가 난 거예요. 그리고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무죄가 나니까 검찰이 계속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하면서 이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는데 사실 9살 정도에 겪었던 일을 조금 더 몇 살이 지나서 그거를 다시 계속 진술하게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초기에 아이의 진술, 피해 아동의 진술은 한번 확보를 하고 난 뒤에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반복적으로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법의 취지예요. 그러다 보니까 아이 조사 때는 항상 영상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아이에 대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진술 확보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사실은 검사가 이 범죄, 계부에 의한 성범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아서 대검찰청에 소속된 진술분석관이라는 전문가, 진술을 잘 듣고 그 진술에 혹시 오류가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진술 분석 전문가가 이 아이를 면담하면서 증거 자료를 삼은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수사기관에서 한 거냐 아니면 전문가인 제3자가 했느냐에 따라서 좀 법적으로 다른 평가를 받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검사는 뭐라고 주장했을까요? 이거는 사실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전문가가 아이의 진술을 확보하는 증거 자료다. 그래서 증거로 해달라. 계부에게도 실형, 중한형을 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. 이게 쟁점이고 변호인 쪽에서는 아니다.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한 거고 다른 전문가라고 보기 어렵다. 왜냐? 대검찰청 소속이고 검사가 주도했기 때문이다. 이렇게 법적으로 공방이 붙은 거예요. 대법원은 사실은 수사기관이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증거 능력에서는 좀 증거로 쓸 수는 없다. 이렇게 본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계부는 무죄가 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? 좀 부당한 느낌이 나기는 나죠. 아이들과 관련된 성범죄는 이 사건에서는 사실은 보호자가 아이에게 성관계 장면을 보이는 것이 아이에게 성적 발달에 어떤 문제가 있을 건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 하는 게 일단은 하나의 초점이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아이들의 진술을 확보할 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아이의 진술을 확보하느냐 수사기관이 확보하느냐 이 점에서 조금 더 유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아이들에 대한 성비, 성학대 이런 문제들은 항상 여러 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부분입니다. 이러한 점에서 볼 때는 법적으로도 수사 절차에서도 조금 더 전문가답게 그리고 법의 취지에 맞게 아이들의 진술을 확보해서 책임을 묻는 이런 것들을 유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?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